예, 저도 김밥을 좋아합니다. 박샘 김밥의 박찬일입니다. 예. 아마 저 회사가 잘 되면 잘 되고 있죠 지금. 그런 시장이 또 생기고 그런 하이테크 시장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포라 그러면 사람 중심의 얘기를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저도 사람 얘기를 할 텐데 과거에도 다 하이테크였어요. 그러니까 노포라는 업종들 그런 식당들이 생길 때도 최초에는 하이테크였죠. 예를 들면 고분자 세라믹으로 열 보존을 시간을 넓히는 뚝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이테크 산업이었으면 그게 노포를 만들어낸 시초기도 하죠. 외식의 기본을 노포에서 배운다. 노포는 어떻게 시대의 유행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포의 기술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노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제가 압축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책도 쓰고 노포 얘기를 아마도 제가 처음 거론했던 요리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템이 됐어요. 아이콘이 돼서 노포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은 유행이고 그 시대를 끌고 가는 힘 같은 건데 향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노포의 그 가능성들이 있는가? 일본은 노포가 되게 많아요. 이웃 나라에. 그 유럽에도 되게 많고 심지어 역사가 얼마 안 된 미국에도 노포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특히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폄하 때문에 식당 일을 오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공상을 되게 뚜렷하게 가르면서 핍박했다 그럴까? 예를 들어 지금은 정육사 또는 도축사 이런 분들이 전문 직업이고 돈도 잘 버세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희망 사업이기도 하고 시장에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샤키테리까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백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백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 계급이 조선시대의 최하층 계급인데 거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8천이라고 했습니다. 광대, 기생, 노비, 광대, 기생, 백정 이런 것은 8천이라고 더 노비 아래에 두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천대받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식당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80년 이산된 식당이 이제 가장 오래된 노포축에 들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하동관, 우려역, 한일관, 서울 기준으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문설렁탕, 네오냉면 부산에 있는 건 북한의 역사랑 합쳐서 100년 이상 되는 역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극히 드물죠. 근데 100년 이상 된 데가 15,000곳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노포를 더 사랑하고 그러느냐? 예, 그런 문화는 사실 있지만 그거는 이를테면 한국에서 노포 식당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시선의 차이여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것을 8천쯤으로 아주 낮춰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죠. 일본은 각 번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고 거주 이동의 자유가 좀 없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에 대한 대물림이 고착화돼 있었어요. 우리처럼 자식은 내가 잘 공부시켜서 다른 거 시켜야지 이런 게 가능했던 나라와는 좀 문화적 차이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뭐 특별히 노포가 안 생기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포라는 게 가짜 노포도 많이 생겨요. 마케팅으로 쓰는 거죠. 식당마다 일단 신스를 많이 붙이기 시작했죠. 여기 보이는 이제 미진 광화문 미진집인데 메밀국수를 파는 집입니다. 이런 집에 가면 이제 서울 미래유산,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100년 가게 이런 거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스 2016 뭐 저 이런 것도 봤어요. 몇 년 안 됐는데 그 노포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안에 보통 통계적으로 한 70%의 식당들이 문을 닫죠. 3년 안이 지나가면 10%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면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9년, 7년 정도, 8년 정도 되는데 노포까지는 아니지만 살아남았으니까 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흥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인스타그램 같은 과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핸드폰, 모바일을 이용한 유행의 전파가 굉장히 빠르고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포가 마케팅으로 이용되고 그게 이제 레트로로 마케팅으로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노포처럼 보이는가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케팅의 일환으로 뭐 충분히 수용되고 권장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고기를 뭐 여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죠. 당연히 고기는 냉장한 고기가 좋고, 그리고 구울 때 육즙의 손실을 막아야 되고, 그런데 냉동 고기를 가능한 안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냉삼의 부활 같은 게, 근데 정작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냉삼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세대가 누려요. 냉삼 세대는 나이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저 냉삼 이미테이션 노포죠. 레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분들은 전혀 냉삼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게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유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대 또는 북촌갈비 이런 가게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터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3대 북촌은 어떤 말이죠, 여러분? 노포의 상징어예요. 북촌은 되게 오래된 서울의 그런 거주 지역이고, 북촌에는 실제로 가게가 별로 없어요. 거기 북촌의 노포는 어떤 가게냐면 이발소, 미장원 뭐 이런 데가 노포예요, 사실은. 근데 식당은 원래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식당 할 만한 어떤 계층이 잘 안 살았고, 그분들은 어디서 장사를 하냐면 피막골로 내려와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촌으로 배달을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기준입니다. 일제강점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북촌은 식당하는 업이 별로 없어서 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동골목 같은데 제일 오래된 노포가 문방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작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사람들이 어떤 걸 노포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아이디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북촌 3대. 3대는 뭡니까? 대를 3대를 이어야 되니까 최소 61년부터 3대겠죠. 그리고 3대에 해당하는 자손이 일을 하게 되면 80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 투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게는 용리단길에 있는 가게인데요. 완전히 누가 봐도 노포처럼 보이잖아요. 생긴 지 한 1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진 찍었을 때가 1년 넘은 시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노포의 사람들의 감성이 정확하게 꽂힌다는 거죠.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오른쪽에 있는 가게도 그 근처에 있는 가게인데, 잘 보니까 청양집인데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가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1955 청양집입니다. 근데 저 사장님이 그 웹사이트에다가, 저는 노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써놨어요. 1955가 아버님 생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이미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노포가 되겠다는 55년도의 정신을 갖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가게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포의 소구 포인트를 정확히 잡은 거죠. 속이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속이는 가게도 많아요. 제가 여기 공개석상이라 사실 얘기하기 뭐한데, 가짜 노포 프랜차이즈도 꽤 많고 그 개별집들도 되게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은 그냥 속인다. 예, 그냥 속여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속이는 집이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없어진 가게의 역사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990 몇 년도에 없어졌는데 그 가게가 탄생한 건 71년도야. 그러면 1972를 내세우는 거죠. 뭐 그런 방식들. 그게 위기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도 그걸 수사해 보지 않아서 지금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어서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고발하진 않죠. 그냥 애교로 받아들인다거나 역사성이 그건 분명히 있으니까 뭐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제가 그걸 고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노포라는 게 흥미로운 마케팅의 주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노포 식당이라고 해놓은 프랜차이즈 저 식당은 되게 그냥 본인들이 노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상호에 담은 거예요. 누가 봐도 노포가 아닌 줄 알죠. 레트로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런 노포 이름 붙이는 게 그냥 유행어에, 일반 명사에 좀 더 구체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노포는 되게 다양하게 있었죠.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게 서울에
선술집은 서서 마시는 술집이거든요. 근데 저런 풍의 선술집이 서울에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근데 대포집이 노포 이게 100년 전에 그러니까 한양 서울의 풍경들인데 그걸 노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비집, 실비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 사라진 용어들이에요. 10년 전에는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일부 시장 쪽에서 보이는 그런 가게 상호를 마케팅에 써요. 목로주점 같은 것도 쓰고 뭐 내외주점 그런 것도 씁니다. 그래서 옛날 목로주점은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이 제대로 없어서 저 미원이라고 하는 한국 브랜드가 있지만 일본에서 나온 그 MSG 브랜드가 아지노모토죠. 저 신문 광고입니다. 1930년대 신문 광고인데 목로집 안주도 아지노모토와 맛있게 양념하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 선반 나무에 판에 깔아놓은 저 안주의 풍경이 옛날 선술집, 목로집의 풍경이다라고 복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는 사진은 이게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한양의 군치리집이라고 있었던 전설적인 집인데 다행히도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사진은 외국인이 찍어서 경성의 풍물이라고 해서 외국에 팔았던 엽서 사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발굴해서 아 저게 선술집이고 목로주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이란 말은 한국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런 그 라솜무아라는 말 자체가 번역어가 정확치 않은데 번역하시는 그 선생님이 목로주점이란 말을 갖다 붙인 거죠. 일본에서 저 라솜무아는 뭐로 번역된 것 같습니까? 일본의 문학계는 이자카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에밀 졸라의 이자카야 이렇게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로 그 노포라는 게 되게 낙후돼 있는 음식 문화의 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위생, 둘째는 운영 방식, 그 다음에는 손님들과 관리하는 방식 이런 게 되게 부실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걸 지켜감으로써 얻은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약간 해프닝인데 여러분들이 저자의 영세한 식당들, 노포를 포함한 식당 문화가 어떻게 회자되는가를 좀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정확한 번역을 그냥 우리 집 곰탕이면 곰탕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적절한 말이 없어서 구글로 돌리다 보니까 배어탕 뭐 이런 게 있죠. 제일 저 오른쪽에 보이는 육회는 국회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한식이 세계화되고 있는데 적절한 번역어를 못 찾아서 식스타임즈라고 번역된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글 코리아에서 저 번역어를 영어에 그러니까 모로 미트 이런 걸로 번역을 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역하면 식스타임즈는 안 나옵니다. 예.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저거는 뭐죠? 여러분 마사지 포크. 예, 저게 이제 주물럭을 저렇게 이제 쓴 거죠. 예. 아 이게 실화예요. 뉴스 화면입니다. YTN 뉴스 화면을 제가 갈무리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유머로서 회자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밈 같은 걸로. 근데 우리가 장사하는 식당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뼈 아프죠. 저런 걸 정확하게 번역해서 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실화 제가 찾아낸 건데 다 진짜예요. 자장 파스타, 방어구이, 디펜스 프라이드 디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게는 그 영어권에 대게가 없어요. 킹크랩은 있는데 왜냐하면 대화태 어장, 동해 어장에서 잡는 특정 어종이잖아요. 그래서 밤부 크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유주얼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 반트 같은 데서도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네. 저는 이게 결벽증 환자들이 식당 가면 대중 식당 가면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회식 가면 팀에 어떤 사람이 꼭 티슈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티슈를 깔아요? 수저를 놓을 만한 받침이 없고 식당 바닥이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비위생은 왜 비위생적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관습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왜 얌생김밥에 주목합니까? 인건비 문제잖아요. 노동의 문제. 그러니까 노동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번외로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우리 밥집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로 저소득의 저학력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모들, 할머니들이 그 시장을 떠받쳤어요. 그 팥줄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점점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또 숫자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한 게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포 여러분들, 조선족이라고 불렀던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 시장을 대체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낮은 단계의 노동을 떠받쳤는데 그게 인권 인력 부족으로 그분들이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특히 남편들, 가족들이 예를 들면 비계공, 뭐 선방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설 업계에 있었 그분들이 일당이 올라가고 생활의 질이 올라가요. 당연하죠. 우리도 이민 처음에 가서 막노동 그 세탁부 같은 걸로 일하다가 세탁소 차리고 델리하면서 이민 사회가 성장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분들도 소득이 올라가니까 드디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체하냐면 한국에 와 있는 생김새가 비슷한 네팔 뭐 이런 분들이 대체하다가 지금은 뭐 카자흐스탄 뭐 기타 등등 언어권의 사람들이 대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포도 그런 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력의 구성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족 동포 아주머니도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 단계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가운데 같은 경우는 뚝배기에다가 저렇게 소독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올려놓고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들고 있거나 저런 식의 방식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밥값이 안 오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값이 오른 건 코로나의 원자재 상등, 인건비 상승이지 정작 식당이 돈을 벌거나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저것을 해결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수저집을 쓰면 됩니다. 수저집이 단가가 5원, 10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소비하는데 작업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근데 거기 투자를 못 해요. 지금 식당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배달을 우리가 노포 식당이 배달이었고 사실 패스트푸드 최고는 우리나라 배달 음식이죠. 주문하면 이미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미 주문하면 이미 떠났다 그러는 게 한국 배달이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많았는데 저 때도 이미 배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거는 배달 전용 조선시대 때 상이에요. 저게 머리에 이게 돼 있는데 얼굴을 보일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저걸 공고상이라고 부르는데 저걸로 위에다 밥상을 얹어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배달의 역사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사 회사가 쭉 나오고 가운데는 그 유명한 화가 나혜석 그 여성 화가죠. 여성 그 비련의 여인으로 보통 문학가로 등장하는 화가로 등장하는 나혜석 씨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아주 그 귀중한 그림이에요. 가운데 보면 저렇게 냉면집에 배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냉면을 싣고 인천에 저기 사정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서울까지 배달을 했대요. 자전거로. 그 사이클 선수 출신들을 특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우리 노포의 특징 중에 배달했다. 토렴이라고 하는 게 노포 그러면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국밥이랑 냉면이거든요. 제일 많은 게. 토렴은 한국 고유의 방식인데 저 찬밥을 보온시켜서 가온시켜서 밥맛을 좋게 하고 일부러 저 때 왜 그랬냐면 밥을 해두면 식죠. 그 다음에 밥을 할 만큼 식당 측에서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밥집에 가려면 자기 밥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걸 토렴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대략 100년의 역사를 이상 가진 게 토렴의 역사다. 물론 그 이상 됐죠. 기록상으로 봐도 100년이 넘는 기록인데 저 토렴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세대들이 토렴한 국밥을 싫어해요. 뭐 개밥 같다고 주장한다든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개밥처럼 보인다, 재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토렴이 없어져요. 결정적인 이유는 다시 돌아가면 인건비입니다. 토렴을 하게 되면 5회에서 8회 정도 국물을 계속 부어서 밥을 데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 한 명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노포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죠.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게 너무 아쉽고 냉면에 저렇게 유압식 했던 것이 기계로 바뀐 것도 앞서 얘기했던 얌생김밥의 자동화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혁신을 계속해왔다. 저렇게 유압식 냉면 토출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외국에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메밀은 가기지게 절면해야지 저렇게 토출면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저 기술, 저 기계가 비슷한 게 있는데 한국이 훨씬 뛰어나고 싸고 좋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독보적입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포가 뭐 아시다시피 짧고 서울 인구만 해도 1,000만 명인데 식당이 한 12만 개 정도 있어요. 식당이 12만 개. 80명당 식당이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장인 정신은 제가 식당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요청하는 건 만들면 먹어봐라예요.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식을 안 먹어요. 지긋지긋하죠. 그걸 먹어보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에요. 식사를 자기가 파는 음식을 식사를 해요. 절대 안 먹죠 원래. 저 을지면허 없어졌지만 저분들이 상당히 부호입니다. 재산가예요. 자산가인데 저 두 분이 냉면을 직접 했어요. 없어질 때까지. 최근에 없어졌죠. 근데 한 끼를 꼭 냉면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냉면? 그걸 40년 동안 드셨답니다. 당신이 직접 구술한 내용이에요. 저 오른쪽에 오비베어 같은 경우도 본인이 꼭 맥주를 체크해서 먹고 케그 자체를 냉장을 합니다. 그런 게 노포를 만든 요인이 아닌가.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9시쯤 어떤 술집에 갔는데 라스트 오다가 8시 40분에 써놨는데 8시 40분에 가서 달라 그러면 끝났다고 한 문 닫는 집 많아요. 손님 없다고. 라스트 오다 시간만 지켜도 제가 성공한다고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닫는 시간을 주인이 임의대로 합니다. 임의대로. 손님이 없다고. 99%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안 지켜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장인들이 별게 아니에요. 이런 걸 지켜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결국 사람 얘기죠. 직원이나 거래처를 80년씩 거래처 쓴 집도 봤어요. 하동관. 그다음에 우레옥 가시죠? 거기 가니까 정말 80년 썼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는 과장된 얘기 아니에요. 80년간 계속 그 가게랑 거래처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분이 박종규 주방장인데 우측에 보이는 조선옥이라는 30년대 생긴 식당입니다. 저분이 18살에 시작해서 82세까지 주방장을 합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맛이 잘 안 변한다. 둘째, 주인이 얼마나 덕성이 있는가. 되게 내보내죠. 퇴직을 하겠죠. 식당은 퇴직금이 생긴 지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 식당은 퇴직금이란 게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근데 저렇게 고용한다는 것은 식당 측에도 좋지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해고를 해요. 근데 저렇게 지켜왔던 게 놀랍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을 정해 놓는다는 게 하동관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저 깍국, 뭐 냉수, 수무공 이런 게 이제 하동관에 쓰는 암호인데 건행, 어퍼바니, 순면 이거 냉면집에 쓰는 겁니다. 근데 저런 걸 많이 쓴다는 건 고객 능동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절대 식당이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말이 식당에서 공용어가 되는 순간 그 식당은 대박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단골들 관리 되게 잘 되죠. 저분이 우레옥에 60 몇 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예. 김지혁 씨입니다.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고용자입니다. 그래서 60년 근무하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노포를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능동 요인이죠. 하동관에 보면 이제 그런 거 써놓고 마라톤집이라는 상호와 마라톤, 재건 이런 메뉴 자체가 손님들이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치면 좀 부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열차집이라고 옛날 피막골의 식당이에요. 근데 지금 공평덕으로 피막골이 없어지면서 종로 2가에
옮겨갔는데 저기서 취재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지갑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갑을 왜 갑자기 내밀지? 뭐지? 이래서 약간 당황했는데 그게 뭐냐면 계산해 달라고. 예? 그랬더니 눈이 잘 안 보이세요. 노인이 돼서 어떤 시력 상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옛날에 여기 단골이었는데 자기 요새 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단골집 돌아다니는 게 다 여생에 마지막에 꼭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근처에 무슨 냉면집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런 투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를 우연히 만난 거죠. 약간 전율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 노포란 게 별게 아니구나. 옛날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집이 노포구나. 다시 찾아오려면 오래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노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재료비 안 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잘 쓰는 거. 이 얘기는 아까 얌샘하고도 연결되는데 주인이 완벽하게 빨리 음식을 손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40년, 50년 만두를 빚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없어지니까 기계화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둘째 집이 그 신발원이라는 냉면집의 주인 아주머니인데 악수를 했는데 손 힘이 저보다 세요. 가냘픈 여인인데 체구도 작으세요. 근데 왜 만두를 잘 오므려야 되거든요. 그걸 하루에 2,000개씩 빚으면 악력이 전완근하고 악력이 엄청나게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무교동 북어집 같은데 암호가 있어요. 3.5가 뭐냐면 북어 한 마리로 북어국 3.5인분 나오는 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북어만 사요. 그다음 28은 뭐냐면 냄비 하나당 28인분씩 담아요. 그러니까 노포라고 해서 주먹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28이면 28인분씩 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딱 그만큼만 담아 팔아야 그 북어국이 제일 맛있대요. 경험적으로 체득한 거죠. 그럼 남으면 어떻게 해요? 버린대요. 북어국을. 남은 거 다시 끓이면 맛이 없대요. 그런 걸 지켜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끓여놓고 30분이 지나면 또 버려요. 예, 끓이고 30분이 지나면 붉은색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버립니다. 뭐 7, 뭐 4 이런 것도 다 암호예요. 그러니까 4는 뭐냐면 4시에 출근하면 4시에 출근하고 7자 같은 건 자기들이 마지막 근무 시간을 7시까지 준비해놓고 간다. 왜냐하면 새벽 4시에 와서 7시 무한노동이에요. 무한노동.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보다 지속에 욕심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 뭐 일본 얘기여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효테이라고 하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이에요. 저기 보이는 사람이 이제 그 선대고 우측에 보이는 게 젊은 사람 대를 물려받았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통 저런 거 하면 아 제가 물려받았으니까 1년 매출 100억 하던 거 200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선대랑 똑같이 하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도 왼쪽에 보이는 아버지도 그 얘기를 하고 물려받았어요. 무슨 뜻이냐? 그대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게 오히려 혁신이다. 그대로 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보다 지속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것이 가치를 만든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아래에 있는 가게들입니다. 저기 토박이 할머니 순두부 같은 데는 실행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저기 두부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 빨리 물을 빼야 되니까 올려놓는 저 맷돌을 2개 올려놓으니까 생산 속도가 2배가 되더랍니다. 근데 두부가 미묘하게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미련하게 하나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두부의 냉장 보관 시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그래서 손해를 봐요. 버리게 돼요. 남은 걸. 그런데 그냥 저렇게 해요. 근데 약간 미련한 방식들을 유지하는 게 그게 뚝심이고 노포의 힘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시대를 읽는 눈, 우측에 보이는 게 무교동 해장국이에요. 그때 뭐냐면 다동 무교동의 경제번성기에 사람들이 술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거기에 기업 본사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해장 용도로 쓰는 것들 그런 게 저 집의 대폭발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식당 같은 것도 그렇죠. 기사들이 다리 뻗고 잠시라도 택시기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제공했다. 동전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서비스가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식당이 성공합니다. 노포라는 것도 결국 배려, 뚝심, 결국 사람의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저 우측의 칼은 그 회칼이 용도가 다른 게 아니라 갈아서 저렇게 된 거예요. 오래 갈아 써서. 그러니까 노포는 장인이 만든다는 거죠. 그 왼쪽에 보이는 아저씨는 그 명장입니다. 무라카미 노부라는 명장인데 저분이 왜 성공했냐면 옛날에는 레시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북책도 없고 영상도 없죠. 인터넷도 없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배워야 되는데 선배가 후배한테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자기의 생명이니까. 근데 이분이 레시피를 되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증언해서 책에다 썼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밤을 새워서 열심히 냄비를 반짝반짝하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을 반복하니까 선배들이 야 이 냄비 누가 닦은 거야? 이 팬 누가 닦은 거야?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아 이거요? 노부어가 닦았어요. 그래 놓고 원래 프라이팬이나 냄비 육수에다가 소스가 좀 남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맛을 볼까 봐 거기다가 잿물을 넣었어요. 세제를 부어서 줘버립니다.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 노부어가 한 거예요. 알았어. 이러면서 선배들이 잿물을 안 뿌리고 노부한테 줬다는 거예요. 실합니다. 예. 그런 것도 결국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이테크 되게 중요해요. 변화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뚝배기도 하이테크죠. 가마솥도 하이테크의 결과물이에요. 하이테크 중요하고 사람 관리 중요하고 연구개발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존중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야 되겠다. 그게 장인을 만들어내는 어떤 핵심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서로 겹쳐지고 서로 침투되고 침윤될 때 식당과 외식 사업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자원에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인가. 그게 하이테크 기술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노포의 장사법, 노포 이야기 정말 그만의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역시 질의응답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칼럼니스트님, 우리 첫 번째 요즘 20대에게 많이 이 노포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노포가 요즘 우리 또 젊은 세대들에게 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온라인에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움인 거죠. 오래된 것이 주는 새로움. 네. 그전에는 노포 주인들이 장사를 다 접어버렸어요. 말씀드렸듯이 산업공상에서 식당업이라는 걸 되게 낮게 취급하는 한국의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죠. 자식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넌 이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는 이게 노포라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가 부여돼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인스타그램업을 한 시대니까 그럴 때 노포가 갖는 오래된 게 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노포가 더 언급이 되고 그것이 마케팅으로서도 가치 있으니까 자꾸 가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래됨 속에 또 새로움이 존재하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포들이 외국에서도 큰 인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온라인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 예. 그 외국에 진출하는 건 제가 아직 모르겠고 한국에 있는 경우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도 외국 갈 때 어떤 노포가 있고 뭐 이미 그런 것들을 쓰잖아요. 야 이게 스테이크 집인데 200년 됐대. 여기 뭐 돈가스 집인데 200년 됐대. 그렇게 해서 사 먹어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올 때 한국의 노포를 찾아와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줄었지만 어떤 가게는 절반 가까이 외국인이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만큼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포는 당연히 외국인들에게도 엄청나게 잘 돼요. 잘 알고 있어요. 예. 네네.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노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공간적인 매력을 느끼면 또 외국인 분들께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4767 현장에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노포가 되려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세월이 필요하고 또 주인집이 대를 이어서 해야 하는데 자식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간판은 유지한 채 노하우는 전수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이어진다면 이것도 노포일까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그게 그 노포의 정신을 얼마나 잘 계승하고 한다면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몇몇 노포들이요, 그 과거에 지금 뭐 60년, 80년 이렇게 된 가게들 보면 팔려서 유지하는 가게도 있어요. 팔린 후에도 물론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 받는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자식에게 꼭 전달돼야 노포라는 무슨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팔려서 그 노포의 정신이 없어지고 그런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정신의 문제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있죠. 뭐 몇몇 가게들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팔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고객님들이 희석된 가게들이 네. 있어요. 예. 좋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승이 되진 않더라도 정신을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5158님께서 네, 우리 푸드 칼럼니스트이시기에 왠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한국 노포가 아닌 해외 노포 중에서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 혹시 있으실까요? 떠오르시는 곳 있으실까요? 예, 뭐 여러 노포에 가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어떤 양복점인데 그분들은 걸을 때 양복점에 걸을 때 신발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왜 어떻게 안 나지? 카펫을 깔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몸가짐에 대한 훈련이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노포를 만드는 거죠. 그 양복점은. 예.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신들이 노포를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쟁이 할머니 집도 노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우리들의 피학 심리를 건드려서 네네. 할머니가 욕을 하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지는 그런 네. 마법의 효과를 누리는 게 욕쟁이 할머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정신의 문제죠. 결국 그 할머니의 정의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모든 게 정신과 사람으로 결합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 세션을 들으면서 뭔가 우리만의 서사나 내러티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집대성에서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최근에 네, 6260님 예. 질문 통해서 답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식뿐만이 아니라 양식이나 샐러드, 새로운 식품의 판매점이 노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한 조언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오래되려면 맛, 그리고 직원들과의 어떤 통합, 그분들을 대한 길러내는 육성,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 버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노포가 될 수 있고, 노포는 몇 년부터 노포냐 이렇게 본다면 한국 요식업사에서 보면 20년 이상 되면 준노포, 통상 업종마다 물론 틀려요. 그리고 노포 그러면 30년 정도면 노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슐린 식당들은 대부분 현대 네. 컨템포러리 식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노포가 미슐랭 그리고 빅구르망이 아닌 어떤 그 스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미슐린 원스타 이상급 레스토랑이 노포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빅구르망은 이제 여럿 있어요. 빅구르망은 이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집들 중에 꼽혀 있어요. 노포여서 꼽힌 건 아닌 거죠. 가능하냐? 가능하죠. 노포. 근데 미쉐린의 판정단 자체의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뭐 서비스의 질 또는 뭐 위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아직 지금 미쉐린 서울만 있잖아요. 그 서울의 그런 노포를 충분히 검증하고 다니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보고 자꾸 가보고 해서 미쉐린 스타를 줄 만한 식당이 있다고 판정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집들이 있어요. 제가 봐선. 그 네. 서비스를 무슨 뭐 손님 오셨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안 해도 외국에 보면 스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 막 거친 서비스에 막 그릇도 막 이렇게 막 깨진 접시 주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왜 못 받느냐? 한국의 미쉐린이라는 책이 그렇게 안 팔리고 미쉐린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재방문하고 가능한 식당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찾아가 보면 받을 만한 데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특정 업소를 얘기한다면 뭐 우레옥이나 뭐 그런 가게들, 한일관 이런 데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비스도 괜찮고. 근데 충분히 안 가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미쉐린 관계자가 있다면 뭐 좀 더 가보고 좀 더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충분히 네.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칼럼니스트님께서 이제 공유해 주시는 칼럼을 통해서도 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노포들이 프랜차이즈화, 대기업과의 협업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칼럼니스트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예,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 음식이라는 것은 그 공간의 문제거든요. 노포는. 공간이 어떻게 유지되는가가 거기에, 왜냐하면 도시민들 사람들이 거기서 앉고 왔다 가고 그런 기억의 중첩,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먹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가 갔던 그 냉면집에 제가 앉는다는 게 또 노포의 가치거든요.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그건 거세되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전달되는 거라 프랜차이즈 되면은 뭔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가치가 좀 감쇄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다는 거, 프랜차이즈 하거나 대기업과 협업한다 그래서 뭐 안 된다, 뭐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 네네. 다만 그런 것이 좀 희석될 우려는 있겠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뭔가 진정성이나 본질, 또 시간의 흐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결이 다른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그치는 또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또 의견을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노포를 방문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까 우리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복점 언급을 주셨죠. 네, 앞서 공유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가운데 외식 산업 전망대회니까요. 최고의 노포를 어려우시겠지만 한두 곳 정도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 군데가 그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책을 쓴 것에 나온 가게들이 거방 그렇게 훌륭한 가게인데, 그냥 기억에 남는 가게는 인천의 중국집이었어요. 화교가 하는. 그 화교 할아버지가 90세 정도 되셨는데 소년기에 와가지고 고향을 80년대에 교통이 뚫리니까 불법으로, 그때 이제 여행 자유화전에 홍콩으로 갔다가 기차 타고 자기 고향 산동에 몰래 갔다가 우리나라 정보당국에 조사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고향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분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80년을 한국에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 후에 그 자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만두 빚다가 돌아가셨다. 충격을 받았죠. 가게가 근데 팔렸어요. 인천에 있는 신일반점이라고. 장사가 안 되었어요. 거기가 동네가 약간 바뀐 거죠. 중국집을 갈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가게 주인도 바뀌고 넘겨주면서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쉽게도. 그 가게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뭐 거기 나온 가게들이 한 40년 된 가게인데 부산에 국제시장 그 언저리 남포동에 있는 가게인데 수중전골이라고, 서울에서 타 지역에서 해물전골을 거기서 수중전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밌죠? 물 숫자 수중전골이, 그 사장님이 손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빨갛지 했더니 사장한테 여쭤보니까 해산물을 뭐 냉동 해산물도 있고 뭐 신선한 것도 있는데 손질해야 되는데 얼음물에다 손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산물이 싱싱하니까. 그래서 약간 동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빨개 손이. 그게 저는 약간 충격?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손에 넣으면 10초 정도 못낀다래요. 그분 그걸 놓고 계속 일해요. 그러니까 되게 별로
권장할 만한 건 당연히 아니죠. 네. 근데 그렇게 참고 일을 하신다는 게 놀라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백종원의 3대 천왕이 거기 나왔어요. 그 후에 인테리어도 바뀌고 장사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빨간 손